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살까?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게 바로 이 질투심이에요. 오늘은 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참 다양한 모습들이 보이죠. 어떤 분은 여행을 다니시고, 어떤 분은 새로운 취미를 즐기시고, 또 어떤 분은 자녀들과 행복해 보이시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내 상황과 비교하게 되는 것도 사실 너무나 인간적인 감정이에요. 하지만 이런 질투심이 우리 마음을 계속 괴롭힌다면 그건 이제 정말 내려놓을 때가 됐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는 이런 감정들이 때로는 더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하거든요. 먼저 왜 나이가 들수록 질투심이 더 심해지는지부터 이해해 보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면 되라는 희망이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행복한 모습이 더욱 부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한 우리 세대는 평생 경쟁 사회에서 살아왔어요. 학창 시절부터 성적으로, 직장에서는 승진으로, 결혼에서는 자녀 교육으로 계속 비교당하며 살아왔거든요. 이런 습관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아요. 나이가 들어도 하게 되는 게 부러움과 질투이고, 겉으론 안 그런 척하지만 자신의 분야에서 자기와 비슷한 혹은 뛰어난 이가 더 주목을 받거나 잘 나가게 되면 누구나 부러움과 질투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에요. 질투심 자체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 감정이 우리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질투심을 극복하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비교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의 가장 좋은 순간만 보게 돼요. SNS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고민과 어려움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가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자녀들도 잘 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워 보이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도 건강 문제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비교가 부르는 질투와 시기심이 작용하여 자신이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를 느끼지 않으려면 비교하지 않으면 되고 경쟁하지 않으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내 인생의 고유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은 정말 다른 드라마예요. 어떤 사람은 일찍 성공했지만 건강을 잃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시작했지만 더 깊은 행복을 찾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한 분은 60세에 처음 그림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냐며 주변에서 말렸지만 지금은 동네에서 소문난 화가가 되셨어요. 그분만의 고유한 시간표가 있었던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남들보다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이 바로 우리만의 새로운 시작일 수 있거든요. 세 번째 방법은 감사일기 쓰기입니다. 이건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만 적어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아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식사를 했다, 가족이 안부를 물었다, 이런 소소한 것들이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삶에도 소중한 것들이 참 많다는 걸 깨닫게 돼요. 실제로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 뇌가 감사할 거리를 찾는 습관을 만들게 되거든요. 네 번째 방법은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칭찬하는 것보다 자신을 칭찬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하지만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나 오늘 이것 하나는 정말 잘했네 하고 스스로를 인정해 주세요. 집안일을 깔끔하게 했다든지, 누군가에게 친절했다든지, 건강을 위해 산책을 했다든지요. 자긍심이 늘어나면 되는데 자긍심은 자존심하고 달라서 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긍지를 가지는 것이에요. 뭐든 나한테서 잘하고 있는 점이나 스스로 무언가 장점을 자꾸 찾아보면 차차 좋아집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새로운 관계와 활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질투심이 생기는 이유 중 하나가 시간이 너무 많아서 남의 일에 관심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새로운 취미나 봉사활동, 동호회 참여 등을 통해 나만의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보세요.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 가보시면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수채화, 서예, 요가, 댄스, 독서 모임 등등 말이에요.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 느끼기에 신체적, 심리적 웰빙 증진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내 안에 숨어있던 재능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남과 비교할 시간도 줄어들고 나만의 성취감도 느낄 수 있죠. 6번째 방법은 명상이나 마음챙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건 요즘 정말 많은 연구에서 효과가 증명된 방법이에요.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조용한 곳에서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복잡한 명상법을 배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만 집중하면 돼요. 잡념이 들어와도 괜찮아요. 다시 호흡에 집중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질투심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스쳐 지나가는 구름 같다는 걸 깨닫게 돼요.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감정을 관찰하는 관찰자가 되는 거죠. 7번째 방법은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봉사활동이나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을 하면 내 마음도 따뜻해져요. 나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도 깨닫게 되고요. 꼭 큰 봉사활동이 아니어도 돼요. 동네 어르신들께 안부를 묻는다든지 혼자 사는 이웃에게 반찬을 나눠드린다든지 이런 작은 친절들도 충분해요. 남을 도우면서 느끼는 보람과 성취감은 질투심을 없애는 가장 좋은 약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8번째 방법은 과거의 성취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지금 없는 것에만 집중하느라 지금까지 이루어낸 것들을 잊어버려요.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루어낸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키우신 것, 직업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신 것,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신 것, 가족을 돌보신 것 등등 정말 많은 성취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9번째 방법은 건강한 경계선 만들기입니다. 질투심을 자극하는 상황이나 사람들로부터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해요. 특히 SNS 같은 경우에는 남의 좋은 모습만 보게 되니까 더욱 조심해야 해요. 만약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항상 비교와 질투심을 불러일으킨다면 그 만남의 빈도를 줄이거나 대화 주제를 바꿔보세요. 자신의 마음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선택이에요. 10번째 방법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질투심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요즘은 시니어 전문 상담사들도 많이 계시고 보건소나 복지관에서도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혼자서 해결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예요. 이제 질투심을 극복하기 위한 일상 실천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하루 중에 누군가와 비교하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야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가진 좋은 점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저녁에는 오늘 하루 잘한 일 3가지를 생각해보고 내일 하고 싶은 일 하나를 계획해보세요. 과거의 부족함보다는 미래의 가능성에 집중하는 거죠. 주말에는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말이에요. 나만의 행복한 시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내 감정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질투심이 줄어들고 있는지, 감사하는 마음이 늘어나고 있는지 스스로 평가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심은 결국 내가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나와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 쌓아온 경험들, 만들어온 관계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만의 소중한 자산이거든요.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고 해서 발전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비교의 기준을 남이 아닌 어제의 나로 바꾸는 거예요. 어제보다 조금 더 감사할 줄 알게 됐다면, 어제보다 조금 더 평화로워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성장이에요.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나이가 들수록 행복도가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이를 행복 유곡선이라고 부르는데 중년기를 지나면서 인생에 대한 만족도가 다시 상승한다는 뜻이에요. 이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젊었을 때는 성공, 인정, 소유 같은 외적인 것들이 행복의 기준이었다면 시니어가 되면서는 건강, 관계, 평화 같은 내적인 가치들이 더 중요해져요.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질투심은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 또한 최근 긍정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와 용서, 그리고 자기 수용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해요.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는 이런 덕목들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그때그때 힘들었던 일들도 지나고 보니 모두 의미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겪고 있는 질투심이나 비교 의식도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감정들에 매몰되지 않고 그것들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거예요. 질투심을 느낄 때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신호구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누군가의 여행 사진을 보고 부러워한다면 그것은 내가 새로운 경험을 원한다는 뜻일 수 있어요. 그럼 나도 작은 여행이라도 계획해 보는 거죠. 누군가의 건강한 모습이 부럽다면 나도 건강 관리를 시작해 보는 거고요. 이렇게 질투심을 동기부여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감정이 아니라 나를 발전시키는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젊은 세대에게 조언을 해줄 수도 있고, 새로운 취미를 통해 숨겨진 재능을 발견할 수도 있고,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은퇴 후에 제2의 인생을 활기차게 살아가고 계세요. 평생 직장인으로 살다가 화가가 된 분, 요리를 배워서 요리 선생님이 된 분, 글을 써서 작가가 된 분들 말이에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라고 생각하신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인생이라는 책을 쓰고 있는 작가예요. 다른 사람의 책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로맨스 소설이 있으면 추리 소설도 있고 자서전이 있으면 시집도 있듯이 모든 책은 고유한 가치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의 인생은 드라마틱하고 어떤 사람의 인생은 잔잔하고 어떤 사람의 인생은 늦게 꽃을 피워요. 모두 다 아름다운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책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 책의 다음 페이지에 무엇을 써놓을지 생각해 보세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아직 써놓을 수 있는 새로운 장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질투심을 극복한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고 내가 걸어온 길을 인정하고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한 희망을 품는 것이에요. 오늘부터 거울을 볼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수고했어, 잘 살아왔어,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요. 이런 작은 자기 격려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진짜 나이는 마음의 나이예요. 질투심과 비교 의식에 갇혀 있으면 마음이 늙어가지만 감사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면 마음은 오히려 젊어져요. 지금 이 순간부터 남과 비교하는 대신 어제의 나와 비교해 보세요. 남의 성공을 부러워하는 대신 내 작은 성장을 축하해 주세요. 남의 행복을 시기하는 대신 내 소소한 기쁨을 소중히 여겨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질투심은 사라지고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그 평화로운 마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하며 전문적인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 문제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내용과 관련된 출처는 설명란에 정리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을 실천하면서 느낀 점이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꼭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좋은 팁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건강한 노후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면 충분해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실천해 보려고 해요. 우리 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요.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만의 건강 비결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